시를 읽는 시간, 마른 물고기처럼 나히더. 어둠 속에서 너는 잠시만 함께 있자 했다. 사랑일지도 모른다 생각했지만 내 몸에 손이 닿는 순간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. 너는 다 마른 샘 바닥에 누운 물고기처럼 힘겹게 바닥거리고 있었다. 나는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몸을 비비는 것처럼 내 비늘이 어둠 속에서 잠시 빛났다. 그러나 내 두려움을 내가 알았을 리 없다. 조금씩 밝아오는 것이 빛이 물처럼 흘러들어 어둠을 적셔버리는 것이 두려웠던 나는 자꾸만 침을 뱉었다. 내 시든 비늘 위에. 아주 오랜 뒤에 나는 낡은 밥상 위에 놓인 마른 황어들을 보았다. 황어를 본 것은 처음이었지만 나는 너를 한눈에 알아보았다. 황어는 겨울밤 남대천 상류 얼음 속에서 잡은 것이라 한다. 그러나 지느러미는 꺾이고 그 빛나던 눈도 비늘도 다 시들어 버렸다. 낡은 밥상 위에서 겨울 햇살을 받고 있는 마른 황어들은 말이 없다. 아주 오래전에 스크랩을 해둔 공책에 이 시와 함께 장성남 시인의 주옥같은 해설이 덧붙여져 있네요. 신문사가 어디였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고 메모만이 남아있지만 이 시와 함께 장 시인의 시 해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시도 아름답지만 또 다른 시인이 해설한 그 해설도 참 아름답습니다. 장성남 시인은 이 시를 읽고 사랑은 속박하지 않는 것,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평을 해두셨네요. 이렇게 글을 써두었습니다. 시인이 남의 땅을 빌려 텃밭을 가꿀 때 일이다. 몸 한쪽이 마비된 할아버지가 근처에서 역시 텃밭을 일구는데 물을 주려고 떠오다 보면 채 반통밖에 남지 않았다. 그 노인은 매일같이 쉬지 않고 그 일을 했고 길은 늘 흥건히 젖었지만 그 어느 빛나는 길보다 아름다웠다고 적고 있다.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통의 물을 살아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, 그런 게 아니었을까? 라고 그녀는 썼다. 한 통 가득이 아니면 어떤가? 반통의 물만 남아있어도 그것을 살아있는 것에 부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녀는 시를 쓴다. 생명의 살림과 노고와 그에 대한 위로가 늘 그녀의 시를 적신다. 이 글은 나히덕 시인의 산문 반통의 물이라는 글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. 이 반통의 물뿐만 아니라 배추의 마음이라는 나히덕 시인의 시가 있는데요. 그 작품에서도 보면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 같은 것들이 참 잘 드러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겠죠.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도 쩔뚝거리면서 그 한 통의 물을 들고 가고 가는 동안 물이 다 쏟아지고 반통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남은 반통의 물을 살아있는 것들에게 모두 쏟아붓고 싶은 마음, 그런 절실함으로 나히덕 시인이 시를 쓴다라고 이 장성남 시인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저도 동의가 되네요. 장성남 시인의 시평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? 시 중에
이런 말이 있었습니다. 빛나던 눈도 비늘도 다 시들어버린 마른 물고기. 반찬이 주는 기시감의 정체는 사랑이다. 기시감이란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상황이나 장면이 언제 어디에선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는 일이라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이 반찬 밥상 위에 올라온 마른 물고기 반찬을 보고 나이득 시인은 문득 사랑을 떠올린 거죠. 사랑의 정체를 발견한 거죠. 자유롭게 상대의 영혼을 풀어주는, 그래서 서로가 자유롭게 노연하는 것이 사랑인데,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라고 이 시는 되묻고 있다 라고 장성남 시인이 써놓으셨는데요. 이 물고기 반찬을 보면서 사랑을 떠올렸다, 그렇게만 해석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. 어렵죠? 네,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. 저도 몇 번을 읽어봐도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만히 곱씹어 봤는데요. 나이를 먹으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에 무디어지긴 했지만, 첫 번째, 사랑이란 세월에 시들고 다 말라버린 황어처럼 그렇게 낡은 기억의 밥상 위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소심하게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. 또 한 가지는 이 물고기라는 존재에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. 장성남 시인이 앞서 사랑은 속박하지 않고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고, 그런데 정작 우리는 지금 어떤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라고 또 해석을 했죠. 이 시의 말미에 장자의 대종사에서 물고기를 빌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장자의 대종사와 물고기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. 장자 제6편 대종사 제4장에 어상조수 인상조호도, 즉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사람은 도에서 산다. 이 말은 물고기는 함께 물에 나아가고 사람은 함께 도에 나아간다. 함께 물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연못을 파주면 넉넉히 기를 수 있고, 함께 도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간섭하는 일이 없으면 삶이 안정된다. 그 때문에 물고기는 강과 호수 속에서 서로를 잇고, 사람은 도술의 세계에서 서로 잇고 산다고 말하는 것이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시 속의 물고기가 장자의 물고기를 빌려온 곳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사랑이란 서로를 속박하지 않고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물고기는 강과 호수 속에서 서로를 잇고 살 때, 사람은 또 함께 나아가더라도 서로를 속박하지 않으면 넉넉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눈도 비늘도 다 시들어버린 황허가 되어버렸으니 시인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묻고 있는 듯 합니다. 내 앞의 사랑을 살아있는 물고기로 만들 것인지 마른 물고기로 만들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가 아닐까 하는데요. 오늘부터 추석 연휴인데요. 내 주변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싱싱하게 퍼덕이는 물고기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마른 물고기처럼 만들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